이번 예제는 제주도 애월읍의 타운하우스입니다. 나만의 전원 속의 집을 꿈꾸는 사람들의 최적의 장소인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풍경 중에 높은 키의 야자수 계열의 나무들을 보셨죠? 제주의 시원한 풍경과 함께 특별함과 고급스러운 느낌의 타운하우스를 연출해봅니다. 이번 예제는 주변 배경과 건물이 많아 지형과 조경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말은 곧 컴퓨터 사양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작업 시 저장을 하면서 작업하시고 무리하게 라이브러리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으니 본인의 컴퓨터 상태에 따라 조율하시길 권장합니다. 타운하우스 FBX 파일을 불러오기 합니다. 건물 6개 동과 주변 사이트가 보입니다. 이동 입력창을 이용하여 Y 방향 높이를 1로 설정해 주세요. 단지 주변 녹지 공간과 단지 내부 녹지 공간에는 지형의 잔디 재질을 적용합니다. 지형 재질 속성에서 잔디 버튼을 활성화하여 잔디의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옆에 잔디 패턴 탭을 열어 잔디의 패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잔디의 크기와 높이 조절 바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잔디가 자라기도 하고 야생 잔디를 체크해 주시면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잔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잔디의 패턴은 바위나 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주는데 바위의 크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입의 꽃의 종류들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선택하여 실외 아스팔트 재질에서 젖은 아스팔트를 선택합니다. 내부의 도로에도 복사한 재질을 붙여넣기 하여 같은 재질로 만들어주세요. 수공간의 바닥 패턴을 적용할 텐데 패턴이 상당히 많아서 재질별 색상과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배치도 리터칭에서 사이트 매핑이 가장 어렵습니다. 색의 감각도 있어야 하며 조경 부분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 CG 실무자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건축 배치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닥 패빙입니다. 수공간이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연물을 적용합니다. 재질의 속성에서 물결의 크기를 작게 줄여줍니다. 수공간 옆에 오브젝트는 나뭇잎 재질이나 지형 재질을 적용합니다. 물이 분출하는 분수대입니다. 바닥을 타일 재질로 적용합니다. 나머지 패빙들도 화면을 보면서 색깔을 옆과 옆의 패빙의 컬러들을 고려하여 재질을 적용해 줍니다. 모델링 시 지정한 맵들을 그대로 저장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겠지만 연습을 위해 일부러 맵을 빼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건물로 화면을 이동해 주세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 징크 판넬 매지선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외부 파일에서 매지 FBX를 불러오기 합니다. 징크 판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실외 메탈 재질을 적용합니다. 컬러와 반사는 속성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징크 판넬과 징크 매지선은 재질을 약간 다르게 선택하여 매지 라인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메탈 재질을 적용합니다. 유리는 투명 유리로 지정합니다. 외부 벽면에도 플라스터 재질을 적용하고 왼쪽에 돌출된 벽면에는 벽돌이나 타일들 중에서 적당한 재질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현관 입구 계단에 돌 재질을 적용합니다. 출입문은 어두운 메탈 계열로 손잡이와 가로줄 무늬는 금색 메탈 재질을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유리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메탈 재질로 적용해 줍니다. 주차 라인들도 플라스터를 적용하고 채색에서 밝게 해줍니다. 플라스터가 적용된 외부 벽면에 풍화를 추가하겠습니다. 색과 재질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으니
원하는 재질로 적용해 줍니다. 옥상층의 상부 구조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적당한 메탈 재질을 적용합니다. 베란다 난간과 바닥에도 재질 적용합니다. 내부 바닥은 대리석이나 우드 원하는 재질을 적용합니다. 가운데 사각 박스는 방출을 적용해 주세요. 주민 휴게 공간의 파고라와 구조물에는 우드 재질을 적용합니다. 경비실과 출입 문주에도 광택이 있는 재질들을 각각 적용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제 6번째를 마지막 예제를 진행하고 있기에 화면과 똑같이 하시기보다는 개성을 살려서 원하는 재질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빨리 지나간다며 아쉬워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파일을 저장하고 이제 단지 주변 작은 오솔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형 페인트의 텍스처를 선택하여 바닥에 문지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는 크게 담장이 없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오솔길 주변에 나무를 이용하여 담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할 용도입니다. 이제 사이트 주변부터 먼 나무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무리나무를 선택하고 사이트 주변이 잘 보이게 화면을 이동하고 원형의 형태로 나무들을 배치합니다. 지형에 바다 토글을 놓은 상태로 해서 바다로 추가합니다. 바다 해변은 일단 신경을 쓰지 않고 나무를 이용하여 배치해 줍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해변을 추가하고 싶다면 페인트를 활용시고 지금은 나무로 채워주겠습니다. 칼라가 있는 무리나무도 부분 배치해 줍니다. 지형의 높이와 낮추기 부드럽게 하기 등을 이용하여 지형을 조금 더 연장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해 줍니다. 이 과정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런 넓은 지형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 맞게 따라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후 페인트 텍스처의 모래사장 질감을 이용하여 해변의 느낌을 주겠습니다.
저도 그래픽 카드 고사양을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컴퓨터 꺼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군요. 지형 작업하기 전 한번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쪽 배경 한 부분은 바위에 큰 산처럼 생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제주의 저주름처럼 솟아난 봉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무리 나무들 앞쪽으로 키 큰 소나무를 활용하여 눈높이를 조금 낮게 해서 빈 곳이나 어색한 곳에 배치합니다. 도로기를 따라 대량 배치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처럼 가스로수를 배치해 줍니다. 키가 아주 큰 소나무들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나무가 10개씩 랜덤하게 배치됩니다. 초기에 제가 건물이 6개 동이라고 했는데 총 8개 동이며 경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자수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야자수를 두 번째 탭에서 선택하여 화면과 같이 배치합니다. 야자수가 메인 나무라고 생각하고 건물들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한 뒤에 나중에 카메라에 너무 많이 가려지는 몇몇 나무는 지우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릴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다 배치하고 지우면 됩니다. 시선을 조금 낮게 해서 멀리 보이는 곳과 가까이 보는 곳에 야자수 어느 방향 가도 다 보일 수 있을 만큼 배치해 줍니다. 크기도 다양하게 설정해서 키 큰 야자수 이외에도 열대 식물처럼 보이는 종류들을 부분 배치합니다. 외부에서 멀리에서 조금씩 단지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조경 배치 시 멀리부터 점점 건물 가까이로 배치하는 것은 강의를 모두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건축에서는 사실 조경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성을 쏟은 만큼 티가 팍팍 나는 게 바로 조경 부분입니다. 식물 라이브러리 탭에서 자주 사용하는 덩굴성 식물을 선택하고 화면과 같이 배치해 줍니다. 이 식물은 거의 빈 곳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좀 수량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중간 크기의 관목들을 배치해 줍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들이 있으면 향도 솔솔 나면서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보라와 블루 라벤더를 배치합니다. 이제 건물 앞 화단 영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꽃과 다양한 식물들을 활용하겠습니다. 한 화단에 배치한 다음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하면 빠르긴 하겠지만 집마다 조금 개성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배치해도 좋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본 다음 비교하면서 다시 수정해도 좋습니다. 보기에는 마구마구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2001년부터 건축 리터칭을 해왔으니 그동안 심은 나무만도 몇만 그루인지 셀 수가 없답니다.
한두 번의 연습으로 사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요령은 대량 배치로 한 번에 그냥 하면 안 되나 의아해 하시겠지만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랜덤하게 툭툭 던지듯이 자유롭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중간 크기의 나무들을 조금 채운다 생각하고 꽃은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관목들과 꽃 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중간 관목보다 키가 큰 나무 종류들을 활용하여 배치해 줍니다. 이제껏 강의 중에서 가장 다양한 수종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외곽에 키 큰 노란 은행 나무도 몇 개 더 추가하고 빈 곳에 살펴보면서 채워줍니다. 책에서도 그렇지만 조경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나무의 이름을 모두 외울 수도 없으며 하나하나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즉,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쁜지 멋진지 는 경험을 통해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조건 비어있는 큰 면적부터 채워나가는 편입니다. 먼 곳에서 점점 건물 안쪽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 관목, 꽃 순서로 말입니다. 하얀색의 꽃들을 이용하여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층 피로티 그러니까 외벽 재질을 선택하여 나뭇잎 담쟁이를 추가했습니다. 단지가 이제까지 한 예제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이라서 조경에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른쪽 수공간에 나무 배치는 다음 강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건물 유리를 투명으로 설정했었는데 약간 컬러를 바꾸고 릴리프 굴절을 준 장면입니다. 영상의 첫 장면이 단지로 진입하는 씬이기 때문에 출입 문조 근처의 포인트로 조경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강의를 담았습니다.